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지금 현재 밤 1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한국 증시에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만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가 보통 삼전닉스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업체가 반도체라는 힘을 얻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고 물량이 쌓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이해할 만하죠. 다만 건전하게 올라가 줘야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좋으면 그쪽으로 쏠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들은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을 투자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약간의 도박판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도박, 합법적인 도박을 어떻게 잘하느냐라는 부분이 우리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오겠죠. 오늘 하이닉스 보시면 명확하게 엄청나게 큰 이격을 보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매수 구간을 지나서 과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이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좀 하는데,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가 되면, 너무 과열이 아닌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 돌입했구나, 이렇게 전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유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더 조정을 받는다, 지금 이 회색선이 5일선인데 5일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제 꼬리를 달고 오늘 음수에 음전을 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나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건전한 조정을 거치길 바랄 뿐입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요 지금 60일선이거든요. 요 60일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가는 거 보여주죠. 그리고 21선, 요 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의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매집할 예정입니다. 매집할 예정이고, 한국 주식에서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두 주식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보통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주식을 할 때 20년 정도를 보고 투자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손바뀜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메인이 되는 주식들에 대해선 매도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고 있고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 하이닉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정과, 순수한 열정과 이 회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퀘스천입니다. 우리나라는 찍어내는 문화가 아직도 있죠. 물론 여기 천재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찍어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미국에 있는 엄청난 IT 회사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어떤 실적의 압박을 받는다기보단 내가 이 기술을 뭔가 만들어서 세상에 이롭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NXT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아마 NXT 시작할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3%로 마감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5%로 마감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엄청나게 큰 아랫꼬리를 달았어요. 이 부분 안 좋거든요.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건데 누군가가 거대하게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랫꼬리를 달고 올렸다고 해서 이제 저점으로 매수가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고점에서 누군가가 하루에 갑작스럽게 던졌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 주식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대차도 사실 오늘 과열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직 과열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이격이 벌어진 게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었잖아요. 이때 내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매수 타점을 잡기 되게 힘듭니다. 과매도 구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냥 현대차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친 사람들이 이쪽을 머니무브로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LG전자의 순으로 보유 및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반도체 기반이 되는 회사잖아요. 예. AI에서 반드시 필요한 섹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AI가 단지 그냥 우리 챗GPT나 제미나이 돌리듯이 단순히 그냥 돌리고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사람은 뭘 원하냐? 나를 도와주길 원하죠. 그럼 결국 뭘까요? 피지컬 AI가 필요하겠죠. 피지컬 AI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딱 두 개입니다. 현대차,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20%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었는데 LG전자 주식이 사실 되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 되게 꾸물꾸물 올라갑니다. 꾸물꾸물 올라가고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또 떨어져줘요. 그래서 꼭 기회를 주고 갑니다. LG전자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LG전자는 이렇게 강한 이 양봉을 띄웠을 때 그 이후로 조금씩 매수하면 되게 좋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열 양상을 보였고 고점을 뚫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했던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분명히 LG는 막 이렇게 하이닉스나 삼성처럼 막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만의 특성이죠. 우리 예전에 백색가전 하면 LG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백색가전은 LG였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이 피지컬 AI라는 거는 대체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LG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삼성에서 바로 베낄 수 있고요. LG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중국의 아류작들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LG가 막 소송 걸고 니네 왜 우리 거 베꼈네 이런 스타일의 회사가 아니에요. LG는 묵묵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다니시는 분들이 다 좋은데 월급이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또 나름대로 복지가 있겠죠. 제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LG전자가 요 큰 매물을 해소하면서 가는 과정, 요 과정 정말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그 국내 증시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LG전자 조금 더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여기서 조정 조금만 나와도 요 정도, 요 박스권이잖아요. 딱 봐도 요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에 다시 갇히게 된다면 매수 버튼 누를 예정입니다. 만약에 100일선까지 빠져준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쉽게 안 빠질 거예요. 이만큼의 매도세가 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게 되면 자동차 계열, 현대차는 자동차 계열과 로봇 계열을 같이 갖고 있지만 사실 로봇 계열은 현대차가 잘한다기보다는 현대차가 구매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봇 만드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전쟁 터지면 자동차 물량은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딱 보시면 테슬라나 현대차 보시면 명확하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 주식이 조정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이슈가 터졌을 때 그 회사의 주가가 반응하는 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전쟁이나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나 뭐 해협에 관련된 어떤 뭐 이렇게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명확하게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 전쟁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왜 현대중공업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중공업 주봉으로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뭐 15만 원 언더일 경우가 있었어요. 한 2년 전 정도. 근데 꾸준히 올라오죠. 요거 보시면 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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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기서 또 뿅 할 거예요. 뿅을 해야 되는. 요 뿅 다음에 요 뿅 다음에 다시 요 뿅일 수도 있고 요 뿅, 뿅, 뿅일 수도 있습니다. 뿅, 뿅, 뿅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죠.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가지고 있는 캐파는 정말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정말 좋은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우리 배 원래 잘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배는 그냥 말 그대로 조선 해양에서 에르메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중공업 회사잖아요. 물론 배만 만들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거래선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로 현대중공업을 꼽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있긴 하지만 삼성중공업 좀 가벼워서 너무 흔들려요. 너무 흔들리고 오늘도 아마 사이드카 같은 거 발동했을 거예요. 거의 10% 가까이 빠졌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안정적인 투자로 조금 천천히 벌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로 돈을 벌려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현대중공업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분 계세요. 삼성전기 왜 투자 안 하냐?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왜 투자 안 하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면서도 과매수가 걸려 있음에도 끝도 없이 올라가죠. 이런 회사는 지금 여기서 잡을 수 있느냐?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잡을 수 있느냐? 못 잡아요. 만약에 삼성전기를 잡고 싶었던 분이라면 요렇게 모아 오셨었거나 아니면 요쯤에서 뭔가 이 회사가 앞으로 AI 시대에 뭔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셔서 여기서 매수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못 잡습니다. 중간에 기회를 준 게 없어요. 이런 데서 그냥 아무 데서 사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수 있나요? 손가락이 안 가요. 그냥 정말 멍하니 내일은 내리겠지라고 보지만 내일도 오르고 모레는 내리겠지라고 하지만 모레도 오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타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안타깝지만 삼성전기는 들어와 있지 않구나. 요때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심지어 여기 과열되어 있었잖아요. 요때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가는 걸 보고 요쯤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는 갖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단타로 잠깐 과매도 구간에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코덱스 이거 증권이거든요. 증권주들 모아놓은 건데 이건 코덱스든 어디 다 똑같아요. 어차피 회사들 다 똑같이 모아놓는 거기 때문에 지금 큰 음봉을 오늘 때렸거든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증권회사도 같이 하락하긴 합니다. 물론 주식은 오를 때도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은 주식이 오를 때도 돈을 벌고 빠질 때도 돈을 법니다. 매매 수수료를 벌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에는 증권회사가 오히려 수수료 베이스의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체 자금을 운용을 하고 펀드나 ETF를 운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은데 그닥 좋아하는 ETF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했던 하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투자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요것도 잘 가고 있죠. 이렇게 동동동동동동동 가고 있는데 뭐 요 시점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보통 엄청 벌으셨겠죠. 근데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으로 하면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제가 최초에 제 주식 스승님께 분석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저는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회사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저는 그때 아주 순수한 마음에 아니 담수화 시설 아니 바닷물을 먹는 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라면은 이 회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적이었을까요? 월봉으로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주식을 이제 스승님을 처음 만나 뵌 게 2008년이었으니까 2008년 뭐 요때쯤인 것 같습니다. 요때쯤인 것 같고요. 뭐 48,000원 맞아요. 48,000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봤고 그때는 이런 차트도 잘 몰랐습니다. 쭉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아주 찍고 벌벌 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튀어 오르기 시작했는데 요 튀어 오르기 시작했던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갑자기 두산이 이 원전이죠. 원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슈화 시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못 샀으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전이라는 부분이 산업상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원전 기술이 정말 좋은 원전 기술을 갖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한국만 그러나요? 미국은 뭐 SMR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이럴 때 꼭 튀어나오는 게 일본에서 갑자기 또 엄청난 기술을 갖고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기초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인데 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그리고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무기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연구하고 조종사도 양성하고 뭐 이런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인데요. 예전에 여기 다니시던 고위 공무원께서 사놔라 좋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한 2010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와 이렇게 했다가 또 쭉 만약에 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여기 괌에도 한번 잡혔죠. 네, 괌에도 잡히고 이때 기술적으로 한번 왔었습니다. 16,000원. 와 이때 샀으면 10배죠. 지금 딱 10배네요. 10배도 넘었었던 가격이었는데 이때 사서 갖고 있었으면 지금 2026년이니까 한 6년 정도 됐네요. 6년 정도 됐으면은 10배 먹었다. 6년에 10배 상당히 괜찮은 거죠. 6년에 10배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표가 있을 때 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나갔어요.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조금 깎여서 내려오는 부분 보입니다만 21선에 걸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은 매도 시그널은 나왔고요. 시그널 나왔고 뭐 하락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와 이거 진짜 2만원 3만원 왔다 갔다 하던 건데 지금 12만원 와 어마어마하죠. 코덱스 200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금융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량 부담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는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뭐 늘 별로 그렇게 좋은 움직임 없고요. 요런 부분 한번 팁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나 저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뭐해? 라고 하면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거 있습니다. 요런 거 투자하시면 그냥 내가 그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사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밥값 나옵니다. 밥값 나오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나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얘를 팔아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아주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운용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ETF 운영을 잘하는 회사가 있었던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요. 아마 이건 코스닥 액티브입니다. 코스닥 액티브인데 코스닥 지금 다 박살났거든요. 완전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주 22일 날 한국형 슈퍼 ISA라고 하죠. 펀드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구조를 오늘 좀 봤는데 엄청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18% 정도까지는 후순위가 손실을 다 감당하는 거고 18% 이상 떨어지면은 급격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대충 20%까지는 어느 정도는 보전해준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 한 20%까지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2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상승 곡선이 좀 떨어진다. 그냥 곡선의 기울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덜 번다. 하지만 5년차까지 폐쇄형으로 운영되는 펀드지만 일단 첫 번째 연차죠. 첫 번째 연차에는 3천만 원까지는 40%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2, 3, 4, 5년차까지는 그런 혜택은 없지만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드는 거고요. 나라에서 6천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이걸 과연 망가뜨릴까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절대 망가지지 않게 할 겁니다. 물론 아주 신기술, 자본이 필요한 회사들에게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3천만 원까지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배당주, 요거 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왜 들고 있냐라고 말하면 꽤 높은 배당을 주면서 주식의 상승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지 않잖아요. 해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많으면 현대중공업 여기까지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개별 주식으로 접근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근데 요 고배당주와 고배당주 위클리라는 이게 있습니다. 얘도 조금 변동성이 좀 큰데 요 두 개를 제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을 제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알아서 ETF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라는 건 정말 좋은 회사라는 소리예요. 배당은 쉽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ETF로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늘 보유하고 있고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한다든가 추가적으로 더 엄청나게 산다 이거는 안 해요. 그냥 꾸준히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코덱스 200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어떤 그런 양상 요거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우리 미국 나스닥100 타임폴리오에서 운영하는 미국 나스닥100입니다. 액티브예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요 정도 수준의 운영이었어요. 원래로 따지면요. 그럼 잘한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잘한 건 아니죠. 액티브니까요. 근데 다른 QQQ를 투자했을 때 비슷하기만 해도 사실 오케이예요. 물론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일반 QQQ와 좀 다릅니다. 일반 QQQ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다 체크를 해봤어요. 결론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내가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가끔 이제 환율이 너무 비쌀 때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죠? 지금 1491까지 가네요. 1491이면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원유도 지금 101불 정도 됩니다. 유가가.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90불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10불이나 다시 오른 거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스닥을 투자하고 싶다면, 원화로 나스닥을 투자하고 싶다면 강추합니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타임폴리오가 어떤 회사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얘네가 뭐 저한테 1원 한 푼 준 적도 없고, 그냥 제가 여러 가지 나스닥 100 이 ETF들을 다 나열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담느냐까지 쫙 보고, 그걸 얼마나 잘 담느냐까지 보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거는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때 거래량 한번 터졌잖아요. 요때죠. 5만원, 지금 55,000원, 벌써 10% 올랐어요. 요만큼이 10%예요. 참 정말. 아무튼 이 5만원 정도 선까지만 와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물론 더 좋다라고 한다면 요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라고 하면 지금 한 대충 한 45,000원 선, 요 정도까지만 맞으면 아유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QQQ, 그러니까 원화 베이스로 투자하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으로 액티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요것도 참 괜찮은 ETF 같은데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얘도 하필 또 타임이에요. 글로벌 AI 인공지능 관련된 건데 얘도 액티브예요. 액티브라는 말은 펀드 매니저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주식들을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매니저가 잘하면 잘하는 거고요.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수도 있고요. 언더퍼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비싸요. 수수료 가장 싼 거 제가 알기로 요 나스닥 100 라이즈가 가장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가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내려가고 가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건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죠? 여기서 더 많이 올려야만 해요. 요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내려가고 올리니까 더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우리가 수익률은 가격이 베이스겠지만 결국은 퍼센테이지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거래량도 얘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이런 거 하는 거 어떠냐, 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레버리지로 하는 거 어떠냐. 좋죠. 나쁜 게 아닌데 이거는 요런 때 잡는 거예요. 요런 때 잡았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팔아야지. 레버리지를 오래 갖고 간다고 해서 뭐 좋을 건 없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것도 되게 안 좋아요. 보시면 매도 시그널 나왔거든요. 과열되어 있던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격이 너무 커졌다라고 분석된 지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지표 되게, 물론 뭐 이제 매도 때 활용하진 않고 매수 때만 활용을 하는데, 일단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꺾일 때가 좀 됐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시해볼 만한 이게 이제 제일 큰 우리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입니다. 저도 이거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뭐 미국에 있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 중에서 계속해서 배당을 하는 회사들만 뽑아가지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엔 엄청 우량주들만 담겨 있겠죠. 뭐 이렇게 갑자기 반도체가 올린다고 해서 배당도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주식들은 담겨 있지 않겠죠. 미국 시장에서 탄탄하게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화 베이스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요 정도의 스캠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국 주식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 지금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일장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고맙습니다.